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관련 연설에 대한 실망 매물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0.86% 하락했고요. 코스닥이 0.49% 하락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하는 모습. 코스피 시장 외국인 270억, 기관 2,40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 497억, 기관 744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 시장이 상승은 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강경 태도,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매도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 본장에서 흐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 전에 기대감으로 미리 올랐습니다. 근데 연설을 하면서, 연설이 특히 끝난 이후, 그러면서 연설이 진행되면서 이후에 오히려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마지막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고, 60분봉으로 보면 최근의 고점, 역사적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갱신을 하고 돌파 안착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고점을 이렇게 대충 표기를 하면 고점을 돌파를 했죠. 일단 돌파를 했는데 거기를 안착하지 못하고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왔고, 급락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60분봉 5위평 12평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고, 62평에서 다시 반등했지만 22평에 부딪히고 지금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저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형태. 최근 고점, 역사적 고점을 갱신했지만 고점을 갱신하자마자 빠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조금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이렇게 본장 시작 후에 올랐지만 그 전에 우리 장중에도 올랐어요. 어제 우리 장중에, 특히 오후장에, 어제 우리 오후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후장의 상승이 제법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어제 오후장을 보면 어제 오후장에 코스닥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끝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인 힘보다는 미 선물이 상승하고 빠졌던 중국 증시, 홍콩 증시도 오후장에 반등하고, 그래서 미 선물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하려나 보다, 트럼프 연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것이 실망감으로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장중에 미 선물이 빠졌죠. 미국 본장에서 실망감으로 빠진 데다가 오늘 아침 우리 장 시작한 이후에 미 선물이 또 빠지면서 우리 시장 하락 횡보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결국 11선에서 하루 반등이 나왔어요. 정확히 11선에서 하루 반등이 나왔는데 11선을 오늘 깨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틀 하락이 나왔고 하루 반등하고 이틀 하락, 뭐 이런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1선 언저리를 보러 갈 가능성이 열린 거고요. 외국인 매도로 11선 이탈했으니까요. 21선까지 하락 반등 하락의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 그리고 코스닥은 21선에서 하루 반등을 했는데 21선 딱 찍고 반등을 했는데 5일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5일선에 부딪히고 21선까지 밀렸고요. 그나마 오늘 오후장에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끝났는데 반등 강도가 세진 않았죠. 오늘 아침에 밀리는 흐름, 그리고 반등했다가 밀리는 흐름에 비해서 반등의 강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깨질 수도 있겠구나. 21선에서 하루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21선을 두들기는 모습이 나왔고 21선을 이탈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열어놔야 되고요. 4일 하락이 나왔고 21선에서 하루 반등이 나왔는데 내일 만약에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하락이 좀 더 이어지면서 61선을 보러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조정 가능성을, 이런 자리, 전저점 여러 번 지지받은 자리, 여기서 저항을 받고 앞에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올라타고 눌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탔죠. 61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파동은 하락했다가 하루 반등했다 다시
빠지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코스닥을 좀 많이 팔고 있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어제 하루 샀지만 매수 금액이 작고, 그리고 연속으로 400억, 600억대 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어제 하루 샀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만 이 고점 부근에서, 이 최고점 부근에서 개인만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기술적인 흐름까지 나빠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난 4일 음봉 하락 때 초보자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셨다가 어제 그나마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5일선에서 부딪히고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초보자분들이 조금 고생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 내일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전반적인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1선을 지키는지 깨는지 그걸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보면요, 대형주, 나름 대형주급에서는 한화케미칼이 오랜만에 초대량 거래 터지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요 박스권을 이렇게 설정해 보면 여기를 완전히 돌파하진 못했지만 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을 만들었죠. 3분기 연속 태양광 흑자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62% 급증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연일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까지 유입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월봉을 보면은 이제 바닥이 월봉상 바닥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면서 장대 양봉 크게 하락 이후에 월봉상 이중 바닥 형태를 만드는 모습. 이 자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수차례 지지 저항이 이렇게 있는 모습, 저항을 받고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는 모습. 그 자리에서 이중 바닥, 마침 실적이 도와주면서 기술적인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수급도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형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보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 일단 오늘 ITM 반도체가 코스닥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신규 상장주죠. 최근에 사실 신규 상장주가 재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오늘도 ITM 반도체 혼자 티라유텍이랑 같이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신규 상장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11,100원으로 시초가 대비 4.3% 빠졌고, 공모가 대비로는 더 많이 빠졌죠. 공모가가 12,000원대였는데요. 12,250원이 공모가인데 시초가는 11,6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 대비 한 4.3% 상승이 나왔어요. 분봉을 보면 시초가가 낮게 출발했죠. 공모가 대비 낮게 출발했고요. 4.3% 상승했는데 바로 시가 이탈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시가를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시가 안착을 하지 못하고 쭉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좀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고, 좀 결과적으로 공모가보다 낮게 출발했는데 공모가를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12,250원 공모가 아래 12,100원에서 고점이 되고, 시초가보다도 낮게 종가가 낮게 형성이 됐다. 일단 약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한화 시스템을 시가 공략을 했는데, 시가 공략 그리고 시가 눌림이 나올 때 추가 공략, 이렇게 분할 매수로 장전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공략을 했는데요. 4.3%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시가 대비. 근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수익 실현을 못했어요. 5% 이상은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공모가를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12,250원 좀 예측을 한 거죠. 조금 예단에 가까운 예측을 한 거죠. 여기서 공모가 12,250원이 단기 저항이 되는 건데 12,200원은 최소한 가지 않을까 싶어서 12,200원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100원 찍고 빠지는데, 그러면 내가 예측한 가격을 못 가고 빠지면서 모양이 흔들리면은 중간에라도 이런 데서라도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은 가겠지, 이런 막연한 예측으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본절 청산, 매수가에 본청하는 그런 흐름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낸 과거에 이제 실전 매매 영상, 수익 낸 영상이나
매매 내역 중에 수익 낸 걸 보여드리면 가끔씩 뭐 손실 난 것나 뭐 실패한 것도 보여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실패 사례로 이따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ITM 반도체가 코스닥 거래대금 2위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며칠 전에 상장한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나왔죠. 4거래일 전에 상장하고 그저께 급등을 했어요. 그저께 급등을 하고 어제 눌림목이 나왔죠. 근데 이 그저께 급등한 양봉의 상단에서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양호한 조정이 나왔고 결국 이걸 분봉으로 돌려보면 상승, 조정, 상승의 형태가 나온 거죠. 분봉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으로 볼게요. 이쁘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다시 급등한 상승 N자 파동이 아주 이쁘게 나타났고요. 상한가 갈만한 뉴스가 재료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아이팟 프로용 배터리 보호회를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에 단독 공급한다. 이건 굉장히 큰 재료죠. 그래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파동상으로는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고 내일 이제 상승 출발하는데 추격 매수하면 리스크가 크겠죠. 다시 조정, 상승, 조정, 상승에 대한 또 조정이 나온다면 단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지 며칠 안 됐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변동성이 큰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타의 기회가 많이 생기는 대신에 리스크도 그만큼 큽니다. 신규 상장주는 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역V자로 급락하는 경우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때 한번 단타 정도로 공략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오늘 거래대금 코스닥 전체 2위로 양호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1위는 CMG 제약이었습니다. CMG 제약이 어제 장 시작 전에 호재가 나오면서 시초가가 무려 22%나 떠서 급등 출발했는데 음봉으로 쭉 밀리면서 끝났죠. 음봉으로 밀리면서 끝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 박스권 흐름 상단이었던 이 자리,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를 어쨌든 종가상 넘어갔죠. 급등 출발해서 급등에 대한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했고 오늘 시초가가 플러스 출발하면서 급등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조현병 치료제에 대한 FDA 허가 신청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 갔는데 지금 굉장히 양호한 강력한 흐름, 거래대금이 늘면서 급등이 나오는 흐름.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CMG 제약이 오전장에 거의 이제 12시 다 돼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전장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고 결국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많이 오르지 못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슈가 있는 애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최근에 한 종목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장에 제약 바이오 중에 일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중국에서 전염성이 강한 흑사병이 발병했다. 전염 차단 비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14세기 전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인 흑사병이 최근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흑사병 관련주, 흑사병 테마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테마죠. 예를 들어 기존에 조류 독감이라던가 그 전에 메르스 사태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4월경에 한번 나오고 이번에 9월경에 또 한번 나오고 그랬었는데 흑사병 테마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글벳이 오후장에 갑자기 20%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해도 거의 보합권에서 횡보하고 있었어요. 분봉을 한번 보면 이글벳이 오늘 오전에는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갑자기 2시 이후에 한번 움직이고 살짝 눌림이 나왔는데 안 빠지고 단기 상승폭의 절반 정도 눌리고 안 빠지고 횡보하더니 또 급등, 한번 눌리다가 또 급등하면서 끝났죠. 종가가 튀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시간에 상한가가 났습니다. 이글벳이 뭘로 급등했는지 기억나시죠? 여기 테마에도 적혀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급등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초창기 이글벳이 거의 대장주급이었어요. 그런데 점상 연속 2번 가고 눌렸다가 급등이 나왔는데 최대주주 매도가
나오면서 그냥 급락했죠. 그 사실 이때 아마 세력들도 다 팔지 못하고 아마 좀 물렸을 겁니다. 최대 주주 매도가 나오면서 세력들, 이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도 다 팔지 못한 상태에서, 다 수익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내려가면서 세력들도 일부는 다 팔지 못하고 일부 수익 실현하고 일부는 보유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씩 샀겠죠. 그러다가 오늘 흑사병 이슈를 기회로 다시 한번 급등시키고 시간에서 상한가로 강하게 마감하는 모습, 시간의 호가를 보면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까 이제 분봉을 봤지만 막판에 워낙 많이 오르고 종가 동시호가에도 튀어가지고 시간의 첫 거래에서는 1% 빠졌습니다. 시간에는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거래가 됩니다. 4시 10분, 20분, 30분, 40분 그런 식으로 10분 단위로 6시까지, 그러니까 한 12번 정도 거래가 되는 거죠. 10분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처음엔 1% 빠졌어요. 시간에서 첫에는 1%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시호가에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에도 많이 올랐는데 동시호가에 또 많이 올라서 동시호가에만 2.77% 올랐죠. 그래서 빠졌는데 시간에서 1.1% 빠졌는데 갈수록 강해져서 5시 반에는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40분, 50분, 6시 계속 시간에서 상한가를 굳히는 모습.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장이 끝나고 봤습니다. 이글벳이 한때 이제 주요 관심 종목이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급락하고 최대주주 매도로 이글벳을 완전히 관심 종목에서 지우고 잊고 있었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이글벳이 흑사병으로 급등을 했는데 차트상 흐름을 보니까 이거 세력들이 지난번에 다 못 팔고 횡보하다가 어제 121선 도치 만들고 급등하는 모습이 내일도 한번 더 띄우겠구나. 그리고 오늘 흑사병 이슈가 오후장에 이렇게 부각이 됐고 오늘 밤에 그럼 오늘 저녁 뉴스에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서 흑사병 발병한 게 뉴스로 막 나오겠죠? 내일 아침에도 나올 거고. 그럼 내일 흑사병 테마가 한 차례 크게 요동을 칠 수 있죠. 그래서 내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시간 외에서 호가를 보고 운 좋게 보합에서 매수를 했어요. 8,150원에. 처음에는 빠지길래 빠질 때는 관망을 했습니다. 이거 빠지면은 한 번 빠지고 한 번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켜봤는데 6시 20분에 보니까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합에라도 잡아야겠다. 그래서 잡았고 중간에 팔았을까요? 들고 있을까요? 주문 내역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제 시간의 단위가 처음 거래될 때 4시 10분에는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를 했죠. 처음에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취소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 거래될 때 4시 20분에 8,150원 시간에서는 보합으로 2,000주를 매수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두 번째 거래가 될 때 4시 30분에 150원 오른 가격에 2,000주를 더 샀습니다. 불타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조금 팔고 1,000주 팔았죠. 그래서 일부는 팔고 일부는 보유를 한 상태에서 봤더니 강하게 올라가서 다 팔 필요가 없죠. 강하게 올라가는데 굳이 팔 필요가 없어서 결국 운 좋게도 시간의 상한가를 평가 수익을 낸 상태에서 홀딩을 하고 내일 이제 아침에 급등이 나오면 분할 청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급등이 나오는데 급등 나온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면 리스크가 크겠죠. 왜냐면 오늘 오후장에 급하게 올라가서 분명히 오늘 오후장에 매수한 사람들 또 시간에서 매수한 사람들 시간에서 상따한 사람들 상한가 따라잡기 한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급등할 때 분명히 차익 매물을 쏟아 놓을 거고요. 흑사병 테마가 처음 부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세게 움직일지는 내일 아침에 봐야 돼요. 근데 초보자분들 아무튼 추격 매수는 항상 리스크가 크다는 걸 기억하시고 흑사병 관련주들이 오늘 시간에서 움직인 종목들 보면은 국제약품이 상한가 같고요. 종근당 바이오 상한가 같고 우정 바이오 상한가 같습니다. 우정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죠. 8월 달에 급락이 나오고 안 좋게 움직이다가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서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우정 바이오가
이글벳보다 먼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정바이오도 내일 이글벳 같이 봐야 되겠고요. 국제약품, 종근당바이오, 이글벳, 우정바이오, 인트론바이오 이런 종목들, 우진 BNG 이런 종목들 내일 흑사병 관련주로 같이 놓고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어느 종목이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네. 이글벳 같은 경우는 오늘 3시 5분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인데 쥐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벼룩을 매개체로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데 이글벳이 동물 진드기 구제제 생산업체, 그래서 특히 살인 진드기에 대한 동물이나 사람에 대한 치료제, 구충제는 이글벳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뉴스에는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글벳이 탄력이 강하게 오후장에 나타났고요. 보통 이제 먼저 급등하고 뉴스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 많은데, 오후장 1분봉을 보면은 3시 5분에 저 뉴스가 나오면서 VI 발동이 바로 됐습니다. 급등하면서 VI 발동이 바로 됐고요. 뉴스가 나오면서 순간 급등하면서 VI 발동이 됐고, 그리고 나서 빠졌어요. 뉴스 때문에 급등하니까 뉴스가 끝나고 막상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뉴스가 노출이 되고 VI 발동되고 VI 해제 이후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1분봉입니다. 1분봉 차트 4분 동안 눌렸는데 12평 장대항공 하단 위에서 12평에서 지지가 나오고 오히려 급등 조정 급등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오히려 더 강하게 급등하면서 내일 흑사병 테마가 한번 아침에 급등락 강하게 움직이다가 또 급하게 차익 매물 나오다가 하겠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이글벳이 끝났고, 결국 시간 내에서 관련주들이 무더기 급등, 상한가 간 애들도 많고 상한가 못 가도 무더기로 3%, 5%, 7%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흑사병 테마를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낙연 테마주는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남아산업 같은 경우는 그저께 상한가를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단기 대장으로 부각이 됐고, 어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남아산업 혼자 20%대 급등을 했고요. 근데 오늘은 잘 못 움직였어요. 왜냐면 오늘까지 상승을 하면은 3일간 단일가 거래가 됩니다. 단기 과열이 세게 나오고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면 단기간에 몇 퍼센트 이상 급등하고 거래량이 얼마 이상 터지고 변동성이 어떻게 터지고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단기 과열 종목 지정되면서 3거래일 단일가 거래가 되는데, 이 종목 내일부터 3일간 단일가 거래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3일간 단일가 거래가 되기 전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또 매수하는 신규 매수세는 좀 관망을 하면서 이 종목 대장으로 움직였던 남아산업은 제한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물론 3일간 단일가 거래 상관없이 그냥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3일간 단일가 거래가 될 상황이 되면은 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이 멈췄다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상승을 멈추는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후발주 중에서 바른테크놀로지가 장중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보라티알이 장중 29% 급등이 나왔고, 휴림로봇이 장중 28%, 그리고 1.5등주로 1.5등주에서 2등주격으로 움직였던 남선알미늄이 어제는 빠졌는데 급등, 어제 음봉 조정, 오늘 다시 장중 18%, 종가상 6%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대선 주자 잠재 지지율 1위,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나오는 이낙연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까지 이렇게 급등이 이어지는 모습. 물론 휴림로봇은 오늘 다른 개별적인 재료까지 있었습니다. 태미, 공식 10월달에 런칭한 퍼스널 로봇 태미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초도 물량 100대를 완판했다. 그런 개별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로봇 테마주는 안 움직였거든요.
로봇 테마주가 같이 움직였으면 로봇 테마주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개별 뉴스 호재성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 움직인 것은 이낙연 테마주로 움직인 게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낙연 테마주는 관심 종목에 반드시 이렇게 묶어 놓고 조정이 나올 때 장중에도 단타가 가능하고요.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서 스윙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속 보셔야 되겠고, 직접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초보자분들은 정치 테마주 하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매매를 하는 건 위험한데, 직접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용 자료로 정치 테마주만 한 게 없죠. 공부용 자료로.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반드시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고요. 어제 급등했던 금호 아시아나 항공 매각 관련주는 오늘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자, HDC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HTC 아이 컨트롤스가 급등했죠. 그런데 어제 상한가 갔어요. 오늘 아침에 14%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초가 흐름을 보면요,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시초가 흐름을 보면 시초가가 플러스 7% 출발했어요. 그래서 시가 및 시가 눌림에서 매수를 했고 15,300원, 400원 부근에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시가 대비 한 7% 가까이 올랐거든요. 시가 눌림으로 따지면은 눌림에서 한 10% 올라갔고 시가 대비로는 약 7% 올라갔는데, 여기서 단타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쭉 빠졌죠.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죠. 추격 매수는 너무나 위험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에어부산 보면요,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에어부산은 재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갔는데 오늘 시초가 플러스 7% 상승 출발해서 시초가 대비 상승이 전혀 없이 그냥 쭉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공략했으면 그냥 물리는 거죠. 팔 기회도 없이. 시가 눌리면서 공략했어도 눌렸다가 반등이 없이 그냥 빠졌기 때문에 역시나 물렸던 거죠. 그래서 시가 공략하는 방법, 그러니까 시가 공략이라는 것은 시초가 대비 장 초반에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때, 시가나 시가 눌림 또는 시가에서 눌렸다가 시가를 다시 올라탈 때, 그럴 때 공략하는 것이 시가 공략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에어부산을 공략했으면, 시가나 시가 눌림에서 공략했으면 100% 물리는 거였고, 그나마 HDC 아이 컨트롤스는 시가 눌림, 시가 눌림 후 돌파에서 공략했으면 5% 이상의 단타는 일단 챙길 수가 있었던 건데, 그것을 반드시 시가 공략이 가능한, 시가 공략에서 수익 낼 확률이 높은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만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없이 그냥 시가 또는 시가 눌림 또는 시가 눌렸다 돌파에 공략하면은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먹을 확률이 높은지, 어떤 경우에는 물릴 시가 공략했을 때 수익 내지 못하고 물릴 확률이 높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자신만의 원칙, 기준, 기법을 가지고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어제 영상에서요, 어제 유튜브 영상을 제가 좀 늦게 올렸는데, 어제 올린 세력주 급등주 관심 종목 이 영상에서 제가 W홀딩 컴퍼니를 설명을 드리면서, 어제 W홀딩 컴퍼니가 이 황금 맥점에서 급등이 나왔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7%, 저점 대비 기준으로 25%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걸 설명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온 종목, 황금 맥점 근처에 눌린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필룩스였죠. 필룩스가 241선 그리고 이 황금 맥점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한 차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물론 무조건 반등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흐름을 봐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마이너스 4% 빠졌다가 플러스 5%로 급등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점 대비로는 10% 상승이 나온 거죠. 여기서 황금 맥점을 살짝 깼지만 거기서 이중바닥 형태를 만들고 올라타고 22평 올라타고 62평 올라타고, 그리고 나서 122평 올라타고 242평 올라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5일선 딱 찍고 5일선과 그 외 저항이 겹치는 자리 딱 찍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영상을 보시고 필룩스가 오늘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공략을 했다면 단타가 충분히 나왔죠. 그리고 인스코비도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인스코비도 조정이 3일째, 오늘 조정이 나오면 3일째인데 급등 이후에 첫 조정이고, 앞에 이 저항이 있죠. 저항이 있고, 이런 저항이 돌파가 된 상태에서 눌리면 지지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급등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지지는 나왔죠. 지지가 나오면서 저점 대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반등을 한 차례 줬고 뭐 다시 빠지긴 했지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일봉상 도지로 지지 캔들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눌릴 때 들어가서 눌렸다가 이제 다시 올라타는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갔으면 단타 수익이 뭐 짧게나마 나왔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는 중에 단타로 추격 매수하는 기법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많이 올라간 상태, 이틀 이상 급등을 한 상태에서 잘못 추격 매수하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을 때는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제 W 홀딩 컴퍼니처럼 이렇게 급등 이후에 의미 있는 자리 눌림목 나올 때, 또 오늘 필룩스처럼 의미 있는 자리로 눌림이 나올 때, 그럴 때 들어가면 단타가 된다라는 거죠. 또 텔콘 RF 제약도 장중 11선을 이탈했었는데, 이탈했다가 오전에 빠지면서 11선을 이탈했다가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저점 대비로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급락을 하고 지지 영역에서 다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탈 때, 그럴 때 매수하면 저점 대비 17%가 올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서 3%든 5%든 단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한 차례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오고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올 때,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첫 급등 나온 날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5일선 눌림 나오고 또 급등하고, 그리고 두 번째 5일선에서도 장중 한 차례 단타 기회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11선 눌림, 장중에 11선 이탈했지만 11선 눌림에서 또 저점 대비 약 17% 장중 급등이 나오면서 충분히 단타 기회를 계속 주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지 않았고 외봉 상태에서 떨어졌고 아직 세력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단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 중에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파이어링크가 바닥권에서 대량거래 상한가를 갔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크게 빠졌죠. 장기 하락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월봉상 들어올리고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들어올리고 빠졌는데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월봉의 22평에서 도지가 나오면서 다시 급등하는, 월봉상 역회된 숄더 3중 바닥의 형태가 나오면서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적 흑자 전환으로 급등했거든요. 장기 하락 이후에 흑자 전환, 실적 최대 실적 급증,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것도 강력한 호재가 되는데 거의 막 죽어가던 회사가, 실적이 막 무너지고 죽어가던 회사가 턴 어라운드, 흑자 전환 되는 경우에도 이후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 바닥권, 월봉상 바닥권, 일봉상 박스권을 그리다가 첫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래량도 보면은 15,000%나 터졌어요. 거래대금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550억으로 작은 회사이고요.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큰 건 아닌데 100억 가까이 터졌고 박스 돌파 상한가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CMG 제약은 아까 봤고요.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STX 중공업이 바닥권 첫 상한가 같습니다. 완전 날바닥이죠. 월봉 보면은 2008년도
엄청난 버블이 있었고 STX 그룹주에 엄청난 버블이 있었고 완전 죽었죠. 거의 뭐 상장 폐지 직전까지 완전히 죽었던 회사. 수정 주가로 보면은 최고점이 얼마예요? 수정 주가로 보면은 최고점이 1,620만 원입니다. 그동안 뭐 감자 같은 걸 거치면서 과거의 고점이 환산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1,620만 원짜리가 2,000원까지 내려온 거고, 완전히 죽었던 회사가 바닥에서 상한가를 터뜨리면서 대량 거래량 폭발한 게 보이시죠? 거의 뭐 사상 최대 수준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보라티알이나 바른테크놀로지는 이낙연 테마주의 후발주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하나케미칼은 실적으로 바닥권에서 대형주죠. 시총 약 3조 원짜리 대형주고 바닥권에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우정벳, 이글벳, 인트론 바이오 이런 종목은 아까 봤던 흑사병 관련주로 묶어놓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빠졌어요. 그동안 신고가 행진을 벌이면서 좀 제약바이오를 주도했던 메지온이 장중에 16%나 급락이 나오다가 21선에서 그나마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이너스 9%로 끝났고요. HLB 삼형제 일제히 조정이 나왔는데, HLB 어제 중요한 맥점 지지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을 올라타지 못했고, 오늘도 아침에 살짝 상승이 나왔는데 시초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시초가 대비 상승이 나왔는데 5일선에서 딱 부딪히고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 아침에 시초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한번 매수가 들어왔는데 5일선과 전일 오후 고점에 부딪히고 다시 힘없이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5일선을 강하게 올라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일단 관망이 되는 거고, 이 자리가 깨지면은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이 자리가 깨지면은 이 위가 다 매물이 되면서 좀 당분간 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빠르게 5일선을 올라타고, 그리고 21선까지 깨져 있는 상태죠. 빠르게 21선까지 올라타야만 다시 고점을 보러 갈 수 있고, 지금은 일단 5일선을 올라타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젠도 지난번에 21선에서 돛지 나오고 다음날 급등이 나와서 제가 영상에서 돛지 나온 날 설명드리고 다음날 급등이 나와서 수익 냈다는 댓글들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21선에서 지지 나오고 다음날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았고 5일선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결국 오늘 21선 이탈 마감했죠.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모습이에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5일선에서 부딪히면서 21선을 깼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21선을 확실히 올라타면서 5일선을 올라타야 그 다음 이 직전에 이렇게 강했던 흐름이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일단 관망 구간이고 5일선과 21선 올라타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 HDC 아이컨트롤스가 시가 대비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죠. 1분봉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시가에서 살짝 눌림이 있었는데 시가 대비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고요. 그 다음 오늘 신규 상장한 한화 시스템도 시가 대비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걔는 시가 대비 상승이 약 4%대 상승이 나왔다 빠졌고, 얘는 시가 대비 상승이 7% 가까이 나왔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가 눌림 공략해서 15,300원, 400원 부근에서 원래 목표했던 가격, 1차 목표했던 가격에서 청산하고 나왔는데,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지를 못했어요. 시가에서 4% 상승이 나왔고 공모가가 12,250원인데, 그래서 12,250원을 한 번은 올라타지 않을까 싶어서 12,200원, 시가 대비 약 5% 정도 매도 청산을 걸어놨는데 12,100원 찍고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팔고 싶었던 가격이 여기더라도 빠지면은 거길 못 가고 힘없이 깨지면은 중간에라도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데, 약익절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바보같이. 그래서 이건 실수한 매매고, 그걸 보여드리면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 시스템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 시가 공략을 했고, 시가 눌림에서도 추가 매수를 대기를 해놨는데 생각했던 자리까지는 안 눌리고 올라갔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라도 올라갔다 확 빠질 때 팔았어야 되는데
다른 종목을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한 번은 다시 가겠지 하는 좀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지 못 팔았고, 결국에는 본청 매수가에서 본청하고 나왔습니다. 수수료 손해보고 본청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필룩스 같은 애, 어제 영상에서 눌림목 공략 후보 중에 하나로 어제 영상에서 소개드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필룩스 같은 애 보면은 오늘 들어가서 아주 기분 좋게 딱 생각했던 자리 8,700원 부근인데, 생각했던 자리까지 딱 여러 번 거기서 거래가 되면서 여러 번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계속 올라가 주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여유롭게 팔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그냥 확 올라갔다가 바로 확 빠지면은 다 못 팔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제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단타 종목 여러 개 들어갔는데 뭐 본청한 것도 있고 약익절 한 것도 있고요. 4~5% 수익 실현한 것도 있고, 어쨌든 한 3~4 종목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단타를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호가창 볼 줄 아셔야 되고, 캔들 거래량 이평선 볼 줄 아셔야 되고, 추세 지지 저항 볼 줄 알아셔야 됩니다. 매수급소 매도급소를 볼 줄 알아야지 잘 사고 잘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호가창, 지지와 저항, 매수급소 포착, 그리고 종목을 잘 찾으려면 급등주 실시간 검색, 차트 화살표 쉬는 만들기 보시고, 실전 계좌 매매 내역 타점 기법 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분류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반복 학습하시고 소액으로 실전 연습하시면 분명히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되실 겁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4일 연속 하락했고, 어제 21선에서 반등했지만 5일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오늘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고, 초보자분들은 매매하기 좀 어렵고 시장에 또 수업료를 내고 있는 구간일 수 있는데 힘내시고요. 혼자서 시장에 수업료를 많이 내고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승훈의 실전 투자반에 참여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겠죠. 물론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잘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죠. 하지만 어려운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한번 문자나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6, 7, 8월 좀 굉장히 안 좋았죠.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6, 7, 8월 안 좋았고, 8월 6일 저점 이후에는 그래도 매매할 만한 장이었고요. 최근 며칠 동안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항상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공부를 한다면 꾸준히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기회를 계속 잡아 나가야 되겠죠. 주도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요즘 댓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는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댓글이 점점 많아집니다. 과거에도 많았지만 점점 많아지고, 큰 긍정의 기운 서로에게 보내주시면 더욱더 잘 될 것입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트 드리면서 대박의 기운, 수익의 기운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과 수익을 빕니다.